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24일이었죠. 한국거래소에서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저평가된 국내 증시를 해소하고 낮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기대보다 시장 반응이 좀 미지근합니다. 연내 종목 변경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밸류업 지수 발표 후에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밸류업 지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4일이었죠. 한국거래소가 이제 대략 한 7개월 동안 고심한 끝에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네네. 일단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100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밸류업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조금 냉정했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이상한 거는 아니고요. 예. 당연히 이제 이 정도의 평가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왜요? 일단 밸류업 지수라는 거는 네. 후행 지표거든요. 무슨 지표요? 후행 지표. 예, 후행 네. 지표입니다. 이 밸류업 지수라는 게 예. 밸류업 지수를 만들면 기업들이 밸류업 활동을 열심히 할 거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원래의 목적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밸류업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측정을 해보자. 라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한 지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을 앞에서 끌고 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밸류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해주는 평가 네. 지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아. 그래서 후행 지표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얼마나 밸류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네. 사실 밸류업 공시도 지금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밸류업 활동 자체가 현재로서는 몇 개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면 네. 밸류업 활동 자체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네. 따라서 밸류업 지수가 이런 기업들의 쉽게 말하면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가 탄력을 받기도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네. 지수라는 것이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측정해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현재의 상황은 기업들이 밸류업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다. 네. 그렇다면 지수는 조금 크게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따라서 시장이 좀 이렇게 냉정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 초부터 이제 밸류업을 하겠다, 밸류업 지수를 만들겠다 할 때는 좀 반응하는 주가 종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일부 그런 종목들이 이제 관찰이 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이제 따져보면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네. 몇 개의 종목들 지금 밸류업 활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금융지주사들이죠. 네. 금융지주사들은 올 초부터 이미 굉장히 밸류업 활동에 크게 관심을 가졌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죠. 네. 밸류업 공시도 가장 먼저 한 그룹이 바로 이 금융지주 그룹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만 네. 그런 소수의 기업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네. 그렇게 크게 밸류업에 이제 영향이 시장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연구위원님께서는 처음부터도 그냥 이렇게 밸류업이 발표돼도 크게 시장이 반응 안 할 거로 생각하셨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 밸류업 지수 내지는 밸류업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들이 얼마나 밸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 밸류업 공시를 열심히 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이제 제출을 하면서 네.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으로 연결시키는 기업들은 네. 주가 상승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주가가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현재에서는
소수의 기업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이 밸류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뚜렷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소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네. 당연히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일단 거죠. 그럼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그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 그걸 어떻게 가져갔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네, 결과적으로 주로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는지 좀 네, 일목요연하게 일단 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평가 네. 지표를 적용을 했습니다. 크게 5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시장 대표성이죠. 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밸류업 지수를 구성하겠다. 네. 구체적으로는 시가총이 상위 400위 이내의 네.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익성이죠. 최근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 적자가 아닐 것이라는 네.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막 적자가 심한 기업을 여기 지수에 넣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퍼포먼스가 좀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그쵸.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성도 또 한 가지의 기준이 되었고요. 세 번째 기준은 주주 환원이죠. 최근 네. 2년 연속 배당을 했거나 또는 자사주 자사주 소각. 소각을 실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구성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예. 네 번째는 PBR 기준입니다. 네. PBR 순위가 전체 또는 산업군 내에서 상위 50% 이내일 것. 주가 순자산 비율인 거죠. 네, 주가 PBR. 순자산 비율입니다. 이게 산업군 내에서 상위 50% 이내일 것.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시장 평가 기준을 적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자본 효율성. 자본 효율성 평가에서 보통 이제 ROE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예, 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보죠. 그래서 ROE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네. 우수한 기업 순으로 해서 최종 100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례 요건을 하나 더 넣어갖고 예. 밸류업 조기 공시 기업일 경우에는 아하. 최소 요건, 수익성, 실종 유동성 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편입될 수 있게 해서 이제 네. 특례까지도 인정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 지표를 살펴보시면 사실 밸류업 활동에 일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밸류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그런 기준들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시총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밸류업이랑 시총이랑은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상관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시장 대표성은 오히려 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밸류업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열심히 네. 하지 않았더라도 네. 시총이 크거나 네. 또는 쉽게 말하면 우수 종목인 경우에는 지금 들어갔다. 밸류업 지수에 들어간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현재의 밸류업 지수는 과도기적 지수라는 거예요. 이게 밸류업 활동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수인데 지금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밸류업 활동을 열심히 잘 하지 못하고 열심히 있어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향후 밸류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수의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바뀌겠죠. 변경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매년 6월 네, 매년 네, 6월 선물 달에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네. 정기 변경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말 정도에 정기적인 구성 종목 변경이 있을 예정인데 네. 그러니까 다음 내년 6월 달이 되면 이게 구성 종목이 또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때는 지금보다는 밸류업 공시도 분명히 더 많아져 있을 테고 실질적인 활동 내역들도 더 풍부해져 있을 거니까 네. 그때는 조금 더 실질적인 밸류업 지수로서의 역할을 네.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는 과도기적인 네.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후행 보시면 지표라고 하셔서 이제 냉정한 거는 시장의 평가가 냉정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이 밸류업 특성을 좀 제대로 잘 살리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거래소에서도 발표하고 이틀 만에 연내에 내년 6월이 아니라 연내에 종목 변경 가능하다 뭐 이런 언급까지 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런 그 기준들을 살펴보면 밸류업 활동 이외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밸류업 지수 100종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밸류업 지수와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 굉장히 대표적인 시장 지수잖아요. 네, 네. 또는 KR 코스닥 150 지수 네. 또 다른 이제 대표 지수인데 이런 밸류업 지수와 이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 지수의 차별성이 그렇게 뚜렷하게 부각되지가 않는다. 네.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코스피 200 지수의 구성 종목이거나 또는 네. 코스닥 150 지수의 구성 종목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밸류업 지수의 퍼포먼스나
또는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 움직임이 사실상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될 수밖에 네. 없는 것이 아니냐. 네. 시장에서는 조금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밸류업 특례 요건으로 이제 진입한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겠다 드렸. 미리 공시한이라는 네, 공시한. 기업들. 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 지주 회사 중에 하나가 KB 금융 지주거든요. 근데 근데 제외됐죠. 네, KB금융지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장의 평가는 KB금융지주가 밸류업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 지수 산정에서는 포함이 네. 안 됐다. 지수 구성에서는 포함이 안 됐다. 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거죠. 수익성에서도 또 기준에 2년 합산 손익 흑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들어간 기업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활발하게 했던 기업은 조금 제외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반면에 이렇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는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 수익성 기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년 연속 합산으로 봤을 때 적자가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게 대표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총 기준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이제 지수의 구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활동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수의 안정성 그리고 퍼포먼스, 그러니까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밸류업 지수 ETF도 준비 중이라면서요. 근데 말씀하셨던 코스피 200이라든가 뭐 코스닥 150 같은 기존 그 증시의 대표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차별화가 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밸류업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 또는 코스닥 150 지수 구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밸류업 지수라는 게 10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7개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고요. 33개 종목이 코스닥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들이 훨씬 더 많죠. 따라서 코스피 200 지수와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용사에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밸류업 지수로 ETF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코스피 200 지수를 ETF로 만든 상품과 뭐가 얼마나 차별성을 보일 것이냐. 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주식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사실 가장 큰 기업이 삼성전자, 뭐 다들 아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1등, 2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에도 1등, 2등이 남겨 있고요. 밸류업 지수에도 1등, 2등이 남겨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 밸류업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밸류업 자율 공시 상황을 보면 기업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공시한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지금 그 현재까지 공시한 기업은 40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숫자가 약 900개, 9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약 900개. 그다음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숫자가 1,500개 정도, 약 1,500개 정도 되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2,400개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 근데 이 중에서 지금 40개 정도만이 그 밸류업 공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40개 정도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고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의 수준은 그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전체 상장기업 2,400개가 넘어가는 상장기업 중에 아주 소수의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공시 안 한다고 보세요? 일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밸류업에 대한 밸류업 공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기업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석을 하자면 자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일부 내려놔야 된다. 일부 뭐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비용적인 측면들은 뚜렷하게 인식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내지는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은 뚜렷하게 보이지. 비용 대비 편익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용은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편익은
뚜렷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인센티브 자체가 크지 않은 그 거죠. 일본과 많이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네네. 밸류업 시작할 때. 근데 네. 일본은 그러면서 지수도 많이 상승하고 공시한 기업도 많았던 걸로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일본도 될까요? 이제 공시기업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일본의 기업 문화가 우리랑은 사실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도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도 자율적인 참여를 네, 기반으로 네. 바탕으로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일본은 자율적인 참여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좀 기업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일본과는 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 조금 더 그러면은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 건가요?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밸류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상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단순히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놓으면 예. 기업들은 분명히 아니 비용은 있는데 무슨 편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네. 참여를 조금 이렇게 주저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의무화 또는 강제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자사주 소각을 단계적으로라도 네. 조금 의무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건 분명히 굉장히 뚜렷한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네. 기업들의 반발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있는 그런 정책적 변화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조금 긴 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킨다거나 네. 또는 이 밸류 프로그램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네, 있다고 네.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우리나라는 특히 그 지배주주와 네. 일반 주주의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네. 그동안 빈번하게 있어 왔고요. 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사실 이 상법 개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것도, 정확히 네. 여기를 건드리고 있는 이사회 거잖아요. 역할 이런 거 네, 말할 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사들이 단순히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더라도 네. 일반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고르게 예. 반영을 그러니까 회사의 해서 이익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이라는 그렇습니다.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상법 개정안의 네네.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내일 새벽인가요?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 여부가 판가름 난다면서요? 네네. 어느 정도로 지금 가능성을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 9월, 그러니까 올해 10월에서 이 편입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 시장 전문가들이 네. 올해 10월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내년 3월 정도를 기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 정도의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런 예를 들자면 이제 외환 시장의 그 이제 확대 네. 개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위해서 꾸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그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느껴지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평가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시장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밸류업 지수까지 만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증시 부진으로 요즘 아이고 국장은 바보다 미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또 중국 증시로 눈 돌리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자식은 이민을 못 보내도 자본은 이민을 보낸다. 네네.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뭔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요. 그래서 우리 내부로부터의 변화가 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외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스스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변화의 그 이제
시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보완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네. 조금 길게 보면 우리도 가능성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연내에 종목 변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네.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빠졌던 거가 들어가게 되면 효과가 있을 거다 해서 거기에 지금 미리 투자하는 건 어떠냐 이런 질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답 밸류업 주시겠어요? 프로그램은 네. 장기 프로그램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서 주가를 높이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해결 과정이 단기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현재로 봤을 때는 높지는 않고요.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